코칭을 준비하러 가던 츠카사는 이번 대회 1번 참가자 아이를 발견합니다. 또다시 1번에 걸려버렸다고 막 훌쩍거리는데 사실 여자의 자체보다도 그 아이의 코치가 더 눈에 띄었죠. 메이코 윈드클럽의 어시스턴트 코치 키지타 쇼야, 앞으로도 자주 볼 것 같은 강렬한 존재감이었습니다. 바로 1그룹부터 연습을 시작하는데 룰도 모르는 피겨 재미없다고 집에 가려는 딸을 달래느라 이번 대회 팜플렛을 편 카고시의 눈에 메이조브의 아이스댄스 선수권이 눈에 들어옵니다. 피겨 대회에 왜 아이스댄스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코치의 경력이라든지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이걸 모르는 이유는 지금 보신 장면이 원작에는 없는 애니 오리지널 장면이기 때문인데 이 그림을 본 카고시는 잠깐 생각에 잠기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내 메이코를 간병하던 시절 자기는 괜찮으니 츠카사가 활약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오라는 권유에도 당신이 낫고 나면 요우랑 셋이 보러 가기로 약속했다며 아내에게 충직했던 카고시. 그때는 룰을 모르는 자신과 요우를 가르쳐주는 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메이코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셋이 가자는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룰을 모르는 카고씨는 마침 뒤에 앉은 세코마씨에게 천연덕스레 초심자가 어떤 기준으로 피겨를 보면 좋을지 물어보는데 이 감동적인 카고씨의 과거 시퀀스는 통째로 애니의 오리지널입니다. 1기 때부터 애니는 카고씨의 과거를 계속 보여주면서 오히려 원작은 츠카사가 돈 걱정 없이 코치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준 친절한 사람 정도로만 다루는 카고씨를 훨씬 더 아내와 딸을 사랑하고 츠카사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인물로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나도 뛰어난 원작이 있음에도 그 원작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애니를 그럼에도 챙겨볼 이유가 되죠. 원작에는 없는 애니메이션만의 오리지널 장면들. 물론 무조건 애니 오리지널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리지널 파트를 못 만들면 오히려 원작이 뛰어날수록 그 원작에 누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작년에 방영된 바람의 검심 리메이크가 있죠. 원작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아시는 분이 많이 없겠지만 사실 바람의 검심도 굉장히 명작인데 원작에는 있지도 않은 작중 상황이나 분위기랑 맞지도 않는 오리지널 장면들 보고 있자니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메달리스트 애니는 원작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원작의 분위기나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도 있으면 좋은 장면들, 그걸 넘어서 원작 팬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원작만 본 사람들한테 애니도 보라고 추천까지도 할 수 있는 오리지널을 만들죠. 정말 잘 만든 작품입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서 세코마씨가 초보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잘 해주는데요. 카고씨와 요우에게 해주는 이 설명은 사실 우리 시청자들한테 해주는 설명이죠. 저도 원작의 이 장면을 보면서 피겨의 룰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피겨란 일종의 도박을 구경하는 스포츠이다. 노비스 A의 경우 총 3분 플러스 마이너스 10초의 연기 시간 동안 6번의 점프, 3번의 스핀, 1번의 스텝 시퀀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데 어려운 기술을 집어넣어서 성공하면 높은 점수를 받지만 그만큼 실패해서 감점당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선수와 코치들은 각 기술의 성공 확률을 따져가며 득점 기대치가 최대가 되도록 연습을 하고 전략을 짠다. 이런 대략적인 설명 이후 드디어 2기의 첫 스케이팅 씬이 등장하는데요. 아까 첫 번째 순서라며 훌쩍거리던 메이코 윈드 피겨 스케이팅 클럽의 린나의 공연, 스케이팅 씬도 그리고 원작을 보면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음악도 정말 좋았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정지컷으로는 느낄 수 없는 이 스케이팅 씬이 뛰어난 원작을 봤는데도 애니도 보는 또 하나의 이유죠. 참고로 여기 쓰인 곡은 아베 인페르나라는 곡인데요. 원작에서도 이노리나 히카루 같은 주연급 캐릭터 그리고 작중에서 중요한 공연이 아니면 하나하나 사용된 곡을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연 선수들을 위한 곡은 제작진이 작곡을 의뢰하거나 어울리는 곡을 찾아 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메달리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 스케이팅 씬과 거기 사용된 곡이 다 올라오니까 마음에 드는 곡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채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린나는 첫 점프로 트리플 러츠를 성공시키면서 70.04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데 여기서도 세코마씨의 설명이 나오죠. 점프는 악셀, 러츠, 플립, 루프, 살코, 토르프 순서로 어렵고 그렇기에 선수들은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점프를 체력과 집중력이 많이 남아있는 초반에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트리플 러츠면 그 중에서도 상당히 고난도 점프다. 이렇게 공연을 마친 선수는 키스 앤 크라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코치와 함께 채점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것도 작은 대회에서는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선수도 많다는 만큼 곧 이노리가 공연할 이 대회가 어엿한 권위 있는 대회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죠. 여기서 아까 나온 쇼우야 코치는 귀찮게 왜 우냐고 타박 주던 아까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린나를 공주님이라 부르면서 꽃다발을 전해주는데 꽃 사이에 있는 원숭이 모형이 디테일이죠. 이 친구 이름이 사루카와 린나라서 원숭이로 준비했습니다. 뒤이어 다른 선수들의 공연도 시작되는데 또래들을 전부 히카루 세대로 만들어 버릴 만큼 압도적인 천재인 히카루가 없는 지금 이 타이밍에 꼭 우승하고 싶다는 마음이 다들 간절했죠.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첫 점프를 하지만 둘은 성공하고 둘은 실패하는데 이 실패한 아이들의 표정, 포기하지 않고 바로 만회하려고 시도하는 저 열정, 조금씩 감점이 쌓여가고 공연을 하면서도 자기 점수가 몇 점일지, 이 정도면 본선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미 짐작이 돼서 힘이 빠져나가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공연하는 아이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손끝의 각도나 팔을 내리는 타이밍부터 원포인트로 넣은 킥이나 표정까지 1분 1초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노력한 나날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쌓아 올린 이 모든 1초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메달리스트를 단순히 피겨 멋있게 타는 스포츠물을 넘어서 요네즈 켄시가 전 인류가 봐야 하는 책이라고 극찬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이제 겨우 10살에서 12살인 아이들이 이렇게나 어른스러운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라 원작이든 애니든 이런 파트에서는 거의 항상 눈물이 나와버리는 확실히 이런 부분은 애니가 원작에 비해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선방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4명의 공연이 끝나면서 현 시점 1위부터 5위까지 자리가 채워졌지만 지금부터는 남은 10명의 점수에 따라 누군가는 자리를 빼앗기는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와중에 현 5위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서 탈락이 결정된 아이도 있습니다. 이름이 우미츠키 와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스케이트 링크가 없는 시즈오카에 살아서 스케이트를 연습할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나고야의 링크장까지 왕복 5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이 이상 연습량을 늘리기에는 이동 시간도 보호자의 부담도 너무 큰 그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안타까운 케이스였죠. 선생님이 자기를 몇 번이나 데려다 줬는데도 탈락해버린 걸 미안해하는 와카에게 자신은 전혀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으니 폐를 끼친다는 착각은 하지 말라며 오늘의 부담도 지금까지의 고생도 모두 힘이 되어줄 거라고 멋진 말을 해주는데 분량 때문인지 이 대사는 애니에서 생략된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원작만 보신 분들도 애니도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처럼 혹시 애니로만 메달리스트를 보신 분이 있다면 원작도 반드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1그룹 마지막 로바 마나카 선수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번 화 스케이팅 씬의 주역은 처음에 나온 사루카와 린나 그리고 지금 나온 로바 마나카였죠. 하지만 둘이 선택한 전략은 정반대인데 마나카는 첫 점프를 일부러 어렵지 않은 걸로 뛰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겨스케이트 점수 판정의 또 하나의 규칙, 후반에는 득점이 1.1배가 되는 보너스 때문이었죠. 가뜩이나 체력이 떨어진 후반에 어려운 점프를 성공시키는 건 훨씬 어렵지만 대신 성공하면 원래도 고득점인 점프에 1.1배 보너스까지. 하지만 당연히 실패 확률은 높고 후반이라 실패를 만회할 기회도 없는 큰 도박. 이런 작전을 처음 보여주는 선수인 만큼 당연히 선수가 느끼는 중압감을 엄청나게 보여줍니다. 후반으로 가기 전에 이미 2번이나 실수해버리면서 가뜩이나 집중력이 떨어진 상황에 후반에 어려운 점프를 성공하지 못하면 대량 실점할 위기. 하지만 도전하는 내가 멋있다는 코치의 말을 떠올리고 힘을 짜내서 기어이 후반에 어려운 점프 2개를 모두 성공시킨 마나카는 지금까지 굳건하던 린나의 점수를 72.62로 따돌립니다. 1위를 쟁취한 마나카와 1위를 빼앗긴 린나는 복도에서 마주치는데 여기서 아무 말 없이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지나치는 이 장면,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죠. 서로가 상대방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아무 악감정도 없는 건 물론 오히려 이런 자리만 아니었으면 좋아하고 존경했을 친구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에게 1위를 빼앗았고 나는 너에게 1위를 빼앗겼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저 표정, 거기서 오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 둘 사이에 놓인 경계선 구도까지. 원작에선 작은 컷 하나로만 보여주는데 이걸 제대로 조명해준 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5위였다가 밀려나면서 탈락이 결정된 우시카와 요츠아, 이름에 소가 들어가서 소 모형이 들어간 꽃다발을 받는 것도 린나와 달리 패배자의 그늘 속에서 꽃을 받는다는 것도 모두 다 디테일이죠. 그리고 이제 제2그룹의 차례. 2그룹이자 이번 대회 메이코 윈드의 마지막 선수 야기 유은하는 메이코 윈드가 최강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이 대회의 금메달을 따겠다고 선언합니다.